이제 상상만 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죠. 그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마치 종이에 인쇄하듯이 3차원적으로 바로 찍어내서 만들어진다. 이 3D 프린터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벌써 한 10여 년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이걸 가지고 또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 3D 프린터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또 전문가도 같이 한번 간접적으로 만나보시죠.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이거 배우는 사람도 늘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예. 직장인들이나 창업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3D 프린터 강의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자본으로 조금 쉽게 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런데 아하. 각 지역 그 창업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3D 프린트 강의나 아니면 요즘에 뭐 플랫폼에 올라온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 창업으로요? 일단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게 3D 모델링과 도면, 이 도면을 조금 볼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만 배워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배우면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작 공정 있잖아요. 네. 이 공정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국가기술 자격증이요? 맞습니다. 이게 필기 실기가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합니다. 아, 오, 신기합니다. 이게 어렵지도 않다. 또 가르쳐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아주 창업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얼마나 또 벌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가장 다르겠습니다. 뭐 궁금한 포인트이실 예. 것 같은데 사실 창업 비용이라는 게 공간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기기가 필요하면 그 기기도 좀 구입을 하는 그렇죠. 비용이 드는데 이분 얘기로는 아주 심플하게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3D 프린터 하나 사서 3D 프린터기가 작은 건 100만 원이면 산다고요? 네. 한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이 3D 프린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사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3D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래서 이제 뭐 장비나 그리고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포인트였고 제가 만난 분도 이제 부업으로 간간히 몇 년 전에 이제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전향한 케이스인데 부업으로 할 때는 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수익이 있었대요. 네. 근데 1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월 성수기 때 이게 성비수기가 좀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수기 때는 월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이야. 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하네요. 근데 이게 뭐 인력이라든지 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닐 테고 3D 프린터기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뭐 혼자서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이 3D 프린터기가 사실 요즘 작아지는 것들은 한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작은 걸 또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 3D 프린터 전문가 구체적으로 또 직업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나 뭐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이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 이 출력하는 역할인데 네. 그 안을 보니까 좀 복잡했어요. 이제 만들고 싶은 걸 우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예. 이 설계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어떤 소재를 쓸지를 정해서 이게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도 모델링 할 때와 실사가 또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출력한 이후에도 후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도색까지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부품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거 참 찾기 어렵다. 그냥 3D 프린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그럼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까지도 이분이 조언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제작 공정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
어떤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올까요? 요즘에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의뢰를 많이 하는데 네. SNS 통해서도 많이 오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이들 쓰셨겠지만 그 전문가 연결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3D 프린터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보통 이제 의뢰서에는 제품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모델링 파일이 이제 의뢰할 때 주어지게 되면 이게 프린팅이 가능할지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SNS로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렇죠. 여기 있어요.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PR이 좀 돼야 되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3D 프린터 뭔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제품이든 도면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아주 미세한 작품이나 아니면 큰 부피의 차도 만들고요. 예? 3D 프린터로 이제 차도 만드는 시대가 됐고 와. 집도 만들잖아요. 모듈 주택이라고. 그것도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벽을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 보기도 했고 들어보니까 예. 인간의 관절처럼 구부리고 그리고 접히는 형태가 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예전에 지인이 디즈니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고 해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2m가 넘는 큰 고인돌을 만들어야 됐대요. 고인돌을 만들어요? 그렇죠. 고인돌 큰 돌. 형태. 그렇죠. 형태로. 실제 돌은 아니고 그죠. 다른 돌멩이 만들 수는 소재로 없고. 활용을 해서 큰 고인돌의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하고 와. 사실 이게 3D 프린터가 이 디자인의 한계성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분야가 그리고 영역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재밌다. 이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어가 프린트다 보니까 출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교한 벽돌을 쌓듯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게 되는 이 방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들지를 정하고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의뢰가 옵니다. 네. 고객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용도를 파악해야 어떤 재료를 쓸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뭐 결정이 되면 뭐 의뢰인과 계속 소통을 해서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에 적합하도록 형상을 수정해서 출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 작은 거 그리고 단순한 것들은 이제 뭐 짧게는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 길게는 며칠을 소요하기도 한답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요. 3D 프린터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예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큰 덩어리 재료를 하나 넣어요. 그 3D 프린터 안에. 네. 그리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깎는 이런 3D 프린터를 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깎는 방식의 프린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요새 안 쓴답니다. 어허. 그래서 요즘에는 안 쓰고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프린터가 좀 나뉘는데 FDM 고체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가장 흔한데요. 네. 옥수수 전분 같은 이제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글루건처럼 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실처럼. 그렇죠. 쌓아서 올리는 층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액체 레이저를 쏴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이 방식은 이제 뭐 정교한 피규어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루를 녹여서 만드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식은 산업 현장이나 공장에서 좀 튼튼한 부품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용민님이 소재를 보통 200도 온도로 녹여서 적층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 나오는 물질이 발암 물질이니 뭐니 한동안 이슈가 많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혹시 좀 환경적으로 좀 우려는 없습니까? 제작할 때 이 발암 물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환기를 잘 시켜주면 농도가 좀 줄어들어서 국제 기준 이하로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기도 계속 해야 하고 또 좋은 소재들은 또 계속 개발이 될 테고요. 이 3D 프린터 제작 수요가 앞으로도 많을지 직업적으로 혹시 또 창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뭐 아시겠지만 3D 프린팅은 이 제조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네. 자리를 잡았다고 좀 볼 수 있고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 AI를 활용해서 텍스트나 그리고 음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3D 모델링 파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티셔츠 하나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게 이미지화 돼서 나오는 거죠. 먼저 이미지화 해주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의뢰할 때 모델링을 잘 못해서 이게 좀 그 벽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챗GPT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AI의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앞으로도 더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그냥 신기하게만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 또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3D 프린터 전문가의 세계였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